노래 트라우마. 나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어릴 적부터 나는 내 목소리를 사랑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래를 듣는 일만큼은 참 좋아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내 마음을 대신 울어주는 것 같았고,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코러스가 있는 노래를 들을 때면 가슴 한가운데가 서서히 뜨거워지곤 했다. 어쩌면 사람은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더 간절히 사랑하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지만 노래를 사랑했다. 잘할 수는 없어도 내 방식대로 내 마음만큼은 담아서 부르고 싶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혼자만의 작은 목소리로라도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그걸로 행복했다. 하지만 내 어린 시절에는 그 작은 행복조차 마음 놓고 누릴 수 없었다. 국민학교 시절 우리 가족은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함께 살았다. 학교에서 새로 배운 노래가 마음에 들어 집에 오자마자 흥얼거리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가 노래를 부르면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시끄럽다. 돼지 멱다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은 장난처럼 툭 던져졌을지 몰라도 어린 내 마음에는 꽤 깊이 박혔다. 그래서 나는 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했다. 노래가 부르고 싶으면 바깥 화장실 근처로 나가 나 혼자만 들릴 만큼 작은 소리로 불렀다. 지금 생각하면 참 쓸쓸한 풍경이다. 찬바람이 부는 날 입김이 희미하게 번지는 바깥에서 한 아이가 혼자 서서 제 목소리를 최대한 숨기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으니 말이다. 추운 날에는 밖에 나가기 싫어서 방 안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 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흥얼거려 보기도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어느새 방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또 핀잔을 주셨다. 그 기억은 이상하게 오래 남는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장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돌이켜보면 다행이었다. 그 시절 음악 시간에는 독창을 시키는 일이 거의 없었다. 한 반의 아이가 80명쯤 되었으니 선생님도 그 많은 학생을 한 명씩 세울 생각은 못 하셨을 것이다. 풍금 반주에 맞춰 다 같이 부르는 합창이 전부였다. 그때도 나는 입술만 조금 움직이며 립싱크를 했다. 마음속으로는 누구보다 크게 노래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내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꺼낼 용기는 없었다. 가족에게조차 듣기 괴로운 소리라면 남들에게는 얼마나 우스울까? 그 생각이 어린 나를 점점 작아지게 만들었다. 그런 내게 한 번쯤은 기대어 보고 싶은 일이 생긴 건 교회 성가대에 들어가면서부터였다. 음정과 박자만 잘 맞추면 음치는 면할 수 있다. 교회학교 성가대 선생님의 말씀이었다. 그 말은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노래할 자격이 있다는 허락처럼 들렸다. 모태 신앙으로 자란 나는 중등부 시절 친구의 권유로 성가대에 들어갔다. 오디션은 없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다. 나는 베이스 파트를 맡았다. 고음은 처음부터 자신이 없었고 무엇보다 베이스는 조금 뒤에 숨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당시에 내겐 가장 안전한 자리였다. 매주 예배가 끝나면 한 곡씩 연습했고 다음 주 예배 때 합창을 했다. 연습 시간에 선생님은 혼자 너무 크게 부르는 사람은 나무라셨지만 나처럼 조용히 부르거나 립싱크를 하는 사람에게는 별말을 하지 않으셨다. 그게 나는 참 좋았다. 혼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아주 조금이라도 함께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가 한 곡 안에서 어우러질 때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싶었다. 그리고 그 화음 속에 내 목소리도 아주 작게나마 섞여 있다는 사실이 참 기뻤다. 그 시간은 내게 노래를 향한 두려움보다 노래를 향한 사랑이 조금 더 큰 시절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헌금송을 성가대원이 돌아가며 한 명씩 부르기로 했다.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순으로 순서가 정해졌고 내 차례는 3달 뒤쯤이었다. 3달, 멀다면 먼 시간이고 가깝다면 너무도 가까운 시간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2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었다. 성가대를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혼자 노래를 부를 것인가? 마음은 당연히 그만두는 쪽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내 순서를 앞두고 갑자기 나가버리면 마치 내가 노래를 못해서 도망간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자백하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남았다. 남아서 준비하기로 했다. 어쩌면 그건 용기라기보다 도망칠 곳이 없어진 사람의 체념에 가까웠는지도 모른다. 내 차례가 다가오는 동안 앞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너무도 잘 불렀다. 맑고 단정하고 우아하고 마치 원래부터 그런 자리에 서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리고 내 차례까지 이제 겨우 2주가 남았을 때 나는 스스로 작전을 세웠다. 짧은 곡일 것, 고음이 없을 것, 반음이 없을 것, 박자가 쉬울 것, 살아남기 위한 조건들이었다. 그렇게 고른 곡이 찬송가 507장, 저 북방 얼음산과였다. 음역도 무난했고 박자도 어렵지 않았다. 1절을 부르고 간주 뒤 4절로 넘어가면 큰 무리 없이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혼자만의 데뷔도 했다. 피아노 반주자에게는 슬며시 보름달빵도 건넸고 박수를 유도해줄 친구들도 여럿 섭외했다. 친구들이 흩어져 앉아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자리 배치까지 머릿속으로 그렸다. 이제 정말 남은 것은 연습뿐이었다. 등하굣길도 바꾸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사람 없는 길을 골라 계속해서 찬양을 불렀다. 집에서는 어머니의 핀잔을 들으면서도 거울 앞에 서서 표정까지 살피며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연습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망하지는 않을 줄 알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그날 아침 나는 유난히 일찍 눈을 떴다. 몸을 씻고 가장 깔끔해 보이는 옷을 꺼내 입었다. 마치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무대에 오르는 사람처럼 잔뜩 긴장한 채 교회로 향했다. 교회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점점 더 크게 뛰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이 이어졌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흐릿했다. 세상은 배경처럼 멀어지고 오직 나의 차례만이 또렷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마침내 내 이름 없는 순서가 다가왔다. 나는 성가대석에서 일어나 강대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전주가 흘렀다.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그 죄,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목이 막혔다. 캐 노래는 더 이상 노래가 아니었다. 준비했던 모든 음정도, 애써 외웠던 호흡도, 몇 주 동안 쌓아 올린 연습도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끝까지 부르지 못한 채 예배당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말 모두가 웃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그렇게 들은 것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나는 온 세상이 나를 향해 웃고 있다고 믿었다. 나는 교회 밖으로 나와 결국 울어버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이런 수치를 겪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노래는 더 이상 즐거운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멋지게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나는 그 사람이 싫어졌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재능 앞에서 초라해지는 내가 싫었던 것이다. 뒤늦게 안 사실이 있었다. 그날 반주자는 내가 준비한 조로 연주하지 않았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더 높은 음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니 내 목이 막힌 건 오롯이 내 탓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린 마음은 그런 사정을 받아들일 만큼 너그럽지 않았다. 준비해둔 박수부대 친구들이 먼저 웃었다는 사실, 그 일 이후 성가대 입단에 오디션이 생겼다는 사실은 내 마음속 수치를 더 크게 만들었다. 그렇게 시작된 노래 트라우마가 완전히 풀린 것은 고등학교 졸업 무렵이었다. 학력고사가 끝난 뒤였다. 수업은 거의 의미가 없었고 날씨까지 좋지 않아 체육 시간도 실내 수업으로 바뀌었다. 그날 체육 선생님은 우리에게 1,000원씩 거두라고 하시더니 2분 이내 장기 자랑을 하라고 하셨다. 열애는 없었다. 정할 것이 없으면 30초 동안 가만히 서 있다 들어가도 된다고 하셨다. 교실은 웃음과 야유, 어색함과 민망함이 뒤섞인 묘한 분위기였다. 누군가는 노래를 불렀고 누군가는 우스운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별별 재주를 다 꺼내놓았다. 내 차례가 다가오자 오래전 교회에서의 기억이 다시 살아났다. 가슴은 조여왔고 손끝은 식어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예전과 조금 달랐다. 아이들은 이미 지쳐 있었고 누가 뭘 하든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내 앞에 몇몇 친구들도 노래를 불렀지만 선생님의 땡을 들을 만큼 엉망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느슨해졌다. 그래,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망해도 세상은 생각보다 조용하구나. 나는 정수라의 바람이었나를 골랐다. 어쩌면 고3이 되며 헤어진 여자친구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수험생활 틈틈이 나도 모르게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였다. 끝난 뒤에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철없는 기대가 아직 남아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너를 잊어야 하나.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노래를 부르다 보니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 중간에 울컥하기도 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날의 나는 잘 부르려 하기보다 그저 내 마음을 끝까지 부르고 있었던 것 같다. 노래가 끝났을 때 교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몇몇 친구를 빼면 대부분 무심했다. 누군가는 딴 생각을 했고 누군가는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 무심함이 오히려 이상하게 따뜻했다. 아무도 나를 특별히 비웃지 않았고 아무도 내 실패를 오래 붙들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의 노래가 지나갔을 뿐이었다. 그렇게 장기자랑이 다 끝난 뒤 선생님은 3등부터 발표하셨다. 당시 그룹 사운드 보컬을 하던 친구가 당연히 1등일 줄 알았는데 그 친구는 3등이었다. 2등은 마술을 보여준 친구, 그리고 믿기지 않게도 1등은 나였다. 아이들도 술렁였다. 나도 어리둥절했다. 그때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나는 음악을 잘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음악을 좋아한다. 내 기준으로 준호가 1등이다. 준호는 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아는 것 같다. 노래는 잘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사와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준호 노래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헤어진 첫사랑이 떠올랐다. 고맙다. 노래 잘 들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아, 노래는 꼭 완벽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노래는 기술만으로 사람의 마음에 닿는 것이 아니구나. 그 후 나는 대학에 들어가 합창단에 들어갔다. 중창단에도 발탁되었다. 여전히 베이스 파트를 맡았다. 악보를 읽는 눈도 조금씩 열렸고 음악을 이해하는 마음도 함께 깊어졌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나는 점점 노래를 잘 불러야 한다는 강박보다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고 싶어졌다. 작곡가가 어떤 마음으로 음을 올리고 내렸는지, 작사가가 어떤 그리움과 슬픔과 사랑을 한 줄에 담았는지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걷듯 노래하고 싶어졌다. 노래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건너가는 아주 조용한 다리 같은 것이라는 걸 그제야 조금 알게 되었다. 이 글을 마치며 나는 오래전 그 체육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평생을 묻고 있던 매듭을 풀어주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한때 두려워했던 노래를 다시 조용히 불러보고 싶다. 이제는 너를 잊어야 하나.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파란 미소를 뿌리던 꿈의 계절을 모두 잊어야 하나. 노래는 오랫동안 내 상처였다. 하지만 결국 바로 그 노래가 나를 다시 살려냈다. 그래서 이제는 믿는다. 노래는 잘 부르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의 것이고 그리움이 있는 사람의 것이고 끝내 자기 마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노래란 목청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견디며 부르는 것인지도 모른다.